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정지용 시인의 향수시 구절처럼 6월이면 정지용 시인의 탄신일기에 더욱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정지용 시인은 1902년 6월 20일에 태어났으니까 현재 123번째 생일이기도 하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옥천 FM 라디오 오후의 시한숲은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김기복 인사드립니다. 오늘 역시 저와 함께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시낭송가 선생님들 나와 주셨습니다. 나와주신 신앙송가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시낭송가 이승옥입니다. 정지용 시인을 빼놓고는 옥천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지난번 축제를 마치고 금번 생일을 맞이하여 오늘 추억을 이야기하며 낭송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12번째 신앙송 축제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날 보니까 지용신앙송협회 회원님들 무척 고생이 많으시던데요. 특히 우리 박효희 회장님 환영사를 멋지게 해주셔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큰 박수를 받으셨죠. 그간 준비하느라 고생들이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선생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김선희입니다. 14살에 고향 옥천을 떠난 소년 정지용을 생각해 봅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를 절절히 노래했지만 끝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는 정지용 시인의 심경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토록 암흑의 불모지에서도 나의 이상은 한국의 셰익스피어가 되는 거라고 하고 외치신 분이니까요. 다음은 한선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한선자입니다. 오늘 정지용 시인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 정지용님은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에서 1902년 아버지 전태국과 어머니 정미나 사이의 4대 독자로 태어나 고향인 옥천 공립보통학교 지금 죽항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한문학을 하고 1918년 17세에 우수한 성적으로 회문고를 입학하였지요. 정말 그때부터 남다른 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1923년 22살의 나이에 향수 시를 써서 손에 들고 일본 동지사대 영문과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유학을 마치고 모교인 휘문고 영어 선생으로 재직하고 이화여전 문학 교수 또한 서울대에도 출강했던 선생이기도 합니다. 항상 검정 두루마기에 흰 명주 목도리를 고집하여 내가 최소한도로 조선 사람이라는 표시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정지용 시인의 정신은 그야말로 당시 위대한 조선 사람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음악 한번 듣고 본격적으로 그분의 시를 낭송해 보시겠습니다. 박남수의 올해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람수의 올해 노래였습니다. 이제 신앙송 차례입니다. 먼저 이승옥 선생님의 올해 소식 낭송 읽겠습니다. (5월) 소식. 정지용. 오동나무 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여름이 그립지 아니한가.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리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내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 거리는구나. 모처럼 만에 날라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가여운 글자마다 먼 항해가 남실거리나니,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쾌활한 5월 넥타이가 내처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외다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일본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러 간 조그만 이 페스탈로치야. 꾀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둘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언어와 감성이 올해 정치와 잘 어우러진 시낭송이었습니다. 이 시는 1925년 일본 교토에서 유학 시절 발표된 시로서 초감각적인 시세계를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선희 선생님 시 한 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의 정정의 시 그의 반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반. 정지용.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 값진니.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에 떠는 금성,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다른 고산식물,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옆이 스스로 한가로워 항상 먼니.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 위,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노라. 아유, 정말 참 멋있게 낭송해 주셨습니다. 그의 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나의 반쪽,
나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표현한 그의 반은 소중하고 고결하고 위대함을 부각하고 그에 대한 표현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심지어는 자신의 눈보다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정지용 시인의 인지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진 시이지만 깊이의 크기는 참으로 깊고 깊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 한번 듣고 갈까요? 다음 들으실 곡은 가수 거미의 죽어도 사랑해 들으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란 사람 나를 항상 믿어주기를 세상 끝에 있어도 너란 사람 나를 찾을 때까지 걸어와 주기를 더 바랄 게 없는 걸 갖고 싶은 게 없는 걸 난 너만 있으면 좋아 널 사랑해 사랑해 내 말이 들리지 않니 눈물 나게 사랑해 내 맘이 보이지 않는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죽어도 모를 만큼 나만을 사랑해 하나라도 있으면 안 했겠지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겠지 내 손하고 너의 손 떼야 하는 이유 늘 힘겨운 날에도 잘 못 이루는 밤에도 난 너만 있으면 좋아 널 사랑해 사랑해 내 말이 들리지 않니 눈물 나게 사랑해 내 맘이 보이지 않는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죽어도 모를 만큼 나만을 사랑해
이번에는 한선자 선생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정지영 씨의 고향입니다. 고향. 정지용.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너 푸르구나. 예, 감사합니다. 역시 한선자 신앙송가답게 잘 낭송해 주셨네요. 이 시는 1920년대의 대표적인 시로서 6연과 12형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과 대비되는 자신의 변화 속에서 느껴지는 상실감이 시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감성적 시로서 향수의 시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입니다. 유리창, 정지용.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옷날개를 파닥거린다. 치우고 보고가도 새카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유리창 잘 들으셨나요? 이제 음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의 그립고 그리운 사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별을 따서 난 몰래 삼켜버리고 파도가 힐러이는 바닷가를 혼자 걸었지. 세상을 등에 지고
키우던 작은 꿈들이 이제 너무 멀리 떠나오. 소풍이 되어 버렸네. 그 꿈을 기억하나요? 내 사랑 버려진 채로 낯설은 그 목소리가 가슴에 상처되었네. 한순간에 나를 가두고 그립고 그리운 사랑 그대 안에 나를 버리고 우린 서로 타인이었네. 그 꿈을 기억하나요? 내 사랑 버려진 채로 낯설은 그 목소리가 가슴에 상처되었네. 한순간에 나를 가두고 그립고 그리운 사랑 그대 안에 나를 버리고 우린 서로 타인이었네. 그대 안에 나를 버리고 우린 서로 타인이었네. 이제 한번 더 이승욱 선생님을 모시고 슬픈 인상화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송 전에 이 시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낭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낭송할 시 제목은 슬픈 인상화입니다. 첫여름의 저녁 때를 배경으로 전반적으로 침울하고 슬픈 분위기를 표현하며 1925년 발표된 시로 인천항에서 누군가를 배웅하며 그 쓸쓸함을 인상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 인천은 수도권일 때에 유학생들이 해외로 떠나는 주요 기항기이기도 했다지요. 시낭송 해드리겠습니다. 슬픈 인상화 정지용. 수박 냄새 품어오는 첫여름의 저녁 때 먼 해안 쪽 길렵나무에 늘어선 전등 헤엄쳐 나온 듯이 깜빡거리고 빛나노니 침울하게 울려오는 죽항의 기적소리
이국 정조로 퍼덕이는 세관의 깃발. 시멘트 깐 인도 측으로 사포 옮기는 하얀 양장의 점경. 그는 흘러가는 실심한 풍경이오니 부질없이 오랑주 껍질 씹는 시름. 아, 애시리향. 그대는 상해로 가는구려. 슬픈 인상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선희 선생님의 풍랑몽 이 시에 대한 소개와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낭송할 풍랑몽은 1922년 21살 나이 첫 시 작품으로 풍랑몽을 발표하면서 시인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교과서에 수록된 향수의 시보다 1년 전에 발표된 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지인 휘문의 편집장과 문학동아리 요람에서 김화산, 박팔향, 박소경 등과 왕성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낭송 들려드리겠습니다. 풍랑몽. 정지용.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려 하십니까? 끝없는 울음바다를 안우올 때 포도빛 밤이 밀려오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려 하십니까?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려 하십니까? 물 건너 외딴 섬 은회색 거인이 바람 사나운 날 덮쳐오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려 하십니까?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려 하십니까? 창밖에는 참새 때 눈초리 무겁고 창 안에는 시름겨워 턱을 골릴 때 은고리 같은 새벽달 부끄럼성스런 낯가림을 벗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려 하십니까? 외로운 졸음 풍랑에 어리울 때 앞 보구에는 구준비 자욱히 들리고 행선배 북이 옵니다. 북이 옵니다. 와, 참 우리 신앙송가 김선희 선생님의 멋진 낭송으로 풍랑몽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좋은 음악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황가람의 반딧불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이제 이어서 우리 한선자 선생님께서 꽃과 벗 낭송하시겠습니다. 역시 시에 대한 소개와 낭송 부탁드립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꽃과 벗입니다. 이 꽃과 벗의 시는 1941년에 발표된 시로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아름다움과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했으며, 여기에서 표현한 산길 여정을 벗과 함께 바위를 잡고 쉬어가며 아슬아슬한 길을 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에서는 벗이 단순한 친구를 넘어 아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석되기도 합니다. 꽃과 벗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순간과 그 관계의 깊이를 서정적으로 노래한 시기도 한 것 같지요. 정말 좋은 시인데요. 제가 낭송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낭송하겠습니다. 꽃과 벗. 정지용. 석벽 깎아지른 안돌이 지돌이 한나절 기고 돌았게 이제 다시 아슬아슬하구나. 7 걸음 안에 벗은 호흡이 모자라 바위 잡고 쉬며 오를째 산꽃을 따 나의 머리며 옷깃을 꾸미기에 오히려 바빴다. 나는 번인처럼 붉은 꽃을 쓰고 약하여 다시 위험스러운 벗을
산길에 따르기 한결 즐거웠다. 새소리 끊인 곳 흰돌 이마에 휘돌아서는 다람쥐 꼬리로 가을이 짙음을 보았고, 가까운 듯 폭포가 하자니 울고 메아리 소리 속에 돌아져 오는 벗의 부름이 더욱 좋았다. 삽시 엄습해오는 빛낯을 피하여 짐승이 버리고 간 석굴을 찾아들어 우리는 떨며 출임을 의논하였다. 백화 가지 건너 지 푸르러 찡그린 먼 물이 오르자 꽈리같이 붉은 해가 잠기고 이제 별과 꽃 사이 길이 끊어진 곳에 불을 피고 누웠다. 낙타털 개트에 구겨인 채 벗은 이내 나비같이 잠들고 높이 구름 위에 올라 나릇이 잡힌 벗이 도리어 아내같이 예쁘기에 눈뜨고 지키기 싫지 않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서정적인 좋은 시 낭송 잘 해주셨습니다. 시가 꽃이라면 낭송은 그 아름다운 꽃을 가슴에 품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아주 멋지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었네요. 제가 낭송할 시는 조약돌입니다. 정주영 시인은 짧은 생애 동안 한국 현대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 조약들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면 이국에서 서름과 고달픔과 피맺힘을 물론 헤매임의 근원적 고독감을 느끼면서 얽히고 설킨 현실의 세계에서 한숨을 내뿜는 그의 심정이 들리는 듯한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떠도는 조약들처럼 자신의 혼을 도굴도굴 굴러다니는 조약들에 비유하면서 둥글둥글하며 끊임없이 어딘가에 부대끼는 조약들의 신세처럼 표현한 그는 역시 언어의 마술사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낭송 돌려드리겠습니다. 조약돌, 정지용. 조약돌 도글도글, 그는 나의 혼에 조각이르뇨. 앓는 피에로의 서름과 첫 길의 고달픈, 청제비의 푸념 겨운 치줄됨과 꿰집어 아직 불거오르는 피에 맺혀 피 날리는 이국거리를 탄식하며 헤매노나. 조약돌 도글도글, 그는 나의 혼의 조각이로뇨. 감사합니다. 어느덧 오늘의 낭송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네요. 음악 한번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장민호의 살자 들으시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듣고 살게나 보이는 대로 보고 살게나 누가 대신 살아주나 등을 떠미나 빈 껍데기 인생살로 하는가 세상을 자루재려 한들 칠 수가 있나 어차피 구름인 것을 세상을 가지려고 한들 가질 수 있나 잠시 놀다 떠나갈 것을 들리는 대로 그냥 살자 들리는 대로 살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자루재려 한들 칠 수가 있나 어차피 구름인 것을 세상을 가지려고 한들 가질 수 있나 잠시 놀다 떠나갈 것을 들리는 대로 그냥 살자 들리는 대로 살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자 보이는 대로 그냥 살자 살아가 보자 장민우의 살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송가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지용 시인의 대표시인 향수를 우리 함께 합송으로 듣겠습니다.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지라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주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희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엿볼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뜨거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줬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마지막으로 우리 낭송화 선생님들과 함께 정지용 시의 대표적인 시 향수를 합송시로 들어보았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1902년 6월 20 옥천에서 태어나 짧은 생애 동안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시인으로서 1945년 해방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다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길에 오르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다가 인천 상륙작전 소리 수복되면서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 9월 25일 사망하신 것으로 추정됐고, 한때 그 시가 금기시 되었다가 1988년 7월 19일 해금 조치 이후 시민의 작품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작품이 향수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금강문화훈장이 수되었고 그의 문학적 업적이 다시 한번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48세의 짧은 생애 그였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업적을 찬양하고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향수의 이동원, 박인수 노래 들으시면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시와 음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지라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마르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듯이 진리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바로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